안녕하세요. 마취과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Willkommen auf dem Kanal für Anästhesie und Perioperative Medizin. Gracias por acompañarnos hoy en el canal de Anestesia y Medicina Perioperatoria. आज Anesthesia और Perioperative Medicine चैनल पर हमारे साथ जुड़ने के लिए धन्यवाद.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마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가장 어렵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케이스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전치태반 그리고 유착태반 산모의 제왕절개 마취 관리입니다. These cases are the very definition of a high-stakes environment where our every single decision can directly impact maternal survival.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교과서 내용을 읊는 게 아니라 최신 근거들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전략들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임상적 도전, 즉 이 케이스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 규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뜨거운 감자죠. 마취 방법 선택에 대한 최신 증거들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볼 거고요. 이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다룬 실제 직례를 통해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출혈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인 IAA-BO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his isn't just a lecture. Think of it as a structured journey from foundational knowledge to cutting-edge intervention.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섹션, The Clinical Challenge입니다. 모든 마취 계획의 시작은 우리가 마주한 위험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바로 파국적인 대량 출혈의 위험입니다. 도대체 전치태반과 유착태반의 병태 생리가 어떻길래 우리의 모든 결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nderstanding the why behind the hemorrhage risk is absolutely key to effective management, forming the bedrock of every decision we will make from here on out. 네, 먼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상태를 정의하고 넘어가야겠죠. 전치태반, 플라센타 프리비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태반이 자궁의 아래쪽, 즉 lower uterine segment에 비정상적으로 착상해서 자궁 경부 입구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착태반 스펙트럼, 플라센타 accreta 스펙트럼은 태반 육모가 자궁 근층에 비정상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침투 깊이에 따라 accreta, increta, 그리고 percreta로 나뉘죠. The fundamental problem lies in the anatomy of the lower uterine segment, which lacks the robust, contractile muscle power of the fundus. 자궁 하절부는 해부학적으로 수축력이 약해서 태반이 떨어져 나간 뒤에 혈관을 효과적으로 꽉 조여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유착 태반까지 동반되면 태반 분리가 아예 되질 않으니 그야말로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제왕절개 시 대량 출혈을 거의 필연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마주한 위협의 규모를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에서 예상되는 출혈량은 대략 1000ml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착태반이 동반된 제왕절개로 가면 그 수치가 3000에서 5000ml 이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This isn't just a quantitative increase. It represents a qualitative shift into the realm of massive transfusion protocols and hemodynamic collapse.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전체 혈액량이 수술대 위에서 단 몇 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마취과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마취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논쟁. 부위마취냐, 전신마취냐. The choice between regional and general anesthesia is one of the most critical decisions we make in these cases. 오늘은 홍정현 교수팀의 연구를 포함한 최신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아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부위마취, 즉 regional anesthesia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혈액학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출혈량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산모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반면 전신 마취, 제너럴 애네스테이시아를 선호하는 쪽에서는 마취 유도가 빠르고 기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대량 출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통제가 용이하다고 주장하죠.
However, the truth is that both techniques have significant potential downsides that we must consider. 부위 마취는 교감신경 차단 때문에 출혈로 인한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전신 마취는 마취 유도와 발관 시 혈압 변동이 심하고 흡입 마취제로 인한 자궁이완, 그리고 신생아 호흡 억제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 임상 데이터, 즉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3년 홍전영 교수팀의 연구에서 나온 이 그래프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와 네모로 표시된 전신 마취 그룹을 한번 보세요. 마취 유도 시점과 발관 시점에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는 소위 하이퍼텐시브 스파이크를 보입니다. 반면에 흰색으로 표시된 경막외 마취 그룹은 수술 전반에 걸쳐서 혈압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This graph provides clear visual evidence of superior hemodynamic stability with epidural anesthesia. 대량 출혈이 이미 예상되는 환자에게 이렇게 혈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혈액학적 안정성 하나만으로도 생사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예상 실혈량, 즉 EBL 자체는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생리학적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Now, what's really interesting here is the stark difference in transfusion requirements and post-operative hematocrit. 전신 마취 그룹은 경막을 마취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훨씬 더 많은 수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헤마토크릿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즉 심한 빈혈 상태에 빠진 환자의 비율도 전신 마취 그룹이 67%로 경막외 마취 그룹의 23%에 비해 월등히 높았죠. 이것은 똑같은 양의 피를 흘렸다고 하더라도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들이 생리학적으로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바로 앞 슬라이드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수술이 끝난 시점에서 검은색 막대로 표시된 전신 마취 그룹의 헤마토크릴 수치가 흰색 막대의 경막외 마취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환자의 생리적 예비능, 즉 physiological reserve가 더 많이 소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And this brilliantly illustrates the real-world impacts of the anesthetic choice on patient physiology, not just on blood pressure numbers. 결국 이 연구는 부위 마취가 단순히 혈액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생리학적 결과를 개선하는 데에도 훨씬 우월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연구팀의 결론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4등급 전치태반 산모의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모의 혈액학과 실혈량 측면에서 경막의 마취가 전신 마취보다 우월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 결론은 굉장히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It provides a strong evidence-based rationale for favoring regional techniques in stable patients. 물론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응급 상황이거나 환자가 부위 마취를 거부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상태가 안정적인 전치태반 환자에서는 부위 마취가 표준 치료, 즉 Standard of Care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상된 위협, 즉 출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This case study serves as a critical and frankly a humbling reminder that our vigilance must extend beyond just hemorrhage. 우리가 출혈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또 다른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대량 출혈만이 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일한 위험 요소일까요? Are we potentially developing tunnel vision? The answer, as this next case will demonstrate, is a resounding no. 우리가 출혈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동안 다른 치명적인 합병증의 그림자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36세, 경산모이고 이전 제왕절개 이력이 있는 1등급 전치 태반 산모가 진통과 질출혈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바로 응급 제왕절개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수술팀이 예방적 지혈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출혈은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었죠. 여기까지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술 4시간 후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갑작스런 흉통을 호소하며 수축기 혈압이 80mmHg까지 떨어지는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What would be your first thought? Probably rebleeding, right? 우리 모두 아마 재출혈을 가장 먼저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심전도 변화는 비특이적이었고 임상적 의심이 급성 폐색전증, 즉 PE에 강하게 쏠렸습니다. 결국 PE로 진단하고 즉시 헤파린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환자는 치료에 잘 반응해서 일주일 후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핵심적인 교훈, 즉 클리니컬 펄은 무엇일까요? 첫째, 임신은 그 자체로 과궁고 상태, 하이퍼 코아굴러블 스테이트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대수술과 출혈, 그리고 그로 인한 수혈은 정맥혈전 색전증, 즉 위티의 위험을 더욱더 증가시킵니다. So the crucial take-home point is this. Post-operative hypertension is not always hemorrhage. 수술 후에 환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반사처럼 bleeding을 외치지만 감별 진단의 폭을 항상 넓게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예상치 못했던 복합적인 합병증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다학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혈의 위험과 마취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출혈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아주 진보된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수술 중 복부 대동맥 풍선 폐쇄술 Intraoperative Abdominal Aortic Balloon Occlusion, 줄여서 IAABO 프로토콜입니다. This technique represents a proactive paradigm-shifting solution to catastrophic obstetric hemorrhage. 이건 출혈이 터진 후에 허겁지겁 막는 대응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출혈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AABO 시술 과정은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먼저 수술 전에 중재형상해학과 의사가 대퇴동맥을 통해서 복부 대동맥 내로 풍선 카테터를 미리 위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외과의가 자궁을 절개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이 풍선을 팽창시켜서 골반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The surgeon then gets to operate in a controlled, near-bloodless field, which is an absolute game changer. 외과에는 거의 피가 나지 않는 깨끗한 시야에서 아주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지혈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혈이 완벽하게 확인된 후에 풍선을 수축시키면 골반과 다리로 가는 혈류는 즉시 복원됩니다. 이 표는 IAABO가 가져온 패러다임의 전환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전통적인 관리하에서는 1,500ml를 훌쩍 넘던 수술 중 출혈량이 예방적 IABO를 적용했을 때는 중앙값이 500ml로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더 중요한 것은 제왕절개 자궁적 출술 비율입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심한 유착 태반의 경우 48%에서 많게는 100%까지 자궁을 적출해야 했지만 IABO를 사용하면 그 비율이 단 7%로 떨어집니다. Most importantly, and this is truly incredible, in studies utilizing prophylactic IABO for these high-risk patients, there have been 0 reported maternal deaths.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산모의 생존과 자궁 보존에 있어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7%에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과거의 심각한 유착 태반은 곧 자궁 적출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자궁 적출술은 거의 피할 수 없는 문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IABO의 도입으로 그 비율이 단 7%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This single statistic powerfully encapsulates the profound benefit of this proactive approach to hemorrhage control. 기술의 발전이 환자의 미래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IABO는 단지 중재영상의학과 의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성공적인 IA 웨이오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그리고 우리 마취과, 중재영상의학과, 신생학과, 혈액은행, 중환자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부서의 완벽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This isn't just a technique. It's a system of care that must be built on seamless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이러한 팀은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구성되고 명확한 프로토콜이 공유되어 있어야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IABO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마취 방법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닐까? 2020년에 발표된 리 연구팀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편은 IABO를 시행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V마취와 전신마취의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V마취 그룹에서 수술 중 출혈량, 수혈량, 그리고 수술 시간까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적었습니다. This data is absolutely critical because it shows that even with advanced hemorrhage control like IABO, our choice of anesthetics still significantly impacts patient outcomes. 따라서 금기사항이 없는 한 IABO를 사용할 때에도 여전히 V마취가 선호되는 기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시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IABO의 가장 주된 합병증은 약 14%의 발생률을 보이는 대퇴동맥 혈전증입니다. 이것은 혈전 제거술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비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We must weigh this manageable, non-fatal complication against the devastating alternative.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통제 불가능한 파국적 출혈,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돌이킬 수 없는 자궁적출, 그리고 최악의 경우 산모의 사망입니다. 이 둘의 무게를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 본다면 위험이익 분석의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IABO의 압도적인 이익이 잠재적인 위험을 훨씬 상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증거 기반의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서 당장 내일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점들, 즉 Key Clinical Takeaways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Let's distill everything we've discussed into clear, actionable clinical takeaways that you can bring to your next case. 이 내용들이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고위험 산모를 마주했을 때 자신감 있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할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상태가 안정적인 전치태반 환자에서는 부위 마취가 혈액학적으로 우월하고 수혈 필요성도 줄입니다. 둘째, 수술 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저혈압은 항상 출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맥혈전 색전증을 반드시 감별 진단 목록에 올려두십시오. Thirdly, prophylactic IABO is a true game changer in suspected accreta cases, dramatically reducing blood loss and the need for a hysterectomy. 넷째, IABO의 성공 열쇠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잘 준비된 다학제 팀 프로토콜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금기증이 없다면 IABO를 사용할 때조차 부위 마취가 여전히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임상의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허둥지둥 반응하는 위기 관리에서 벗어나서 이런 고위험 산모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시스템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약물을 하나 더 도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병원의 문화, 프로토콜, 그리고 무엇보다 팀워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This question challenges us to think beyond individual cases and towards building robust, reliable systems of care for our most vulnerable patients.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각자 계신 병원에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작은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